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치고 사이트에서 런칭한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PC 버전에서 리치고 경매에서 지도 찾기 페이지를 누르시면 경매 관련된 물건들을 지도로 바로 볼 수 있는 시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물건들이 어디 있을지 찾는 것도 기술이잖아요.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매를 한다면 이런 물건을 찾아보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1,000만 원으로 경매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실제로 정말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가격을 최대 금액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최대 1,000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매각기일은 일주일 이상은 여유 기간이 있어야만 물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한 7일, 일주일 정도 최소 남은 물건들 중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어떤 물건들이 좋을지 검색하는 거라 오늘은 토지 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토지, 전국에 있는 1,000만 원 이하 경매 토지를 찾는 거니까.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토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고 없고 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일단 선택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파트 메뉴니까 빼고요. 그러니까 특수 권리는 뭐 경매 초보니까 경매 초보자들 대상 특수 권리는 전체적으로 다 제외하는 조건으로 해서 필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한 필터를 보면 제가 여기에 전국 1,000만 원 이하 토지만이라고 필터를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메뉴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종합 검색 지도로 보지 말고요. 종합 검색 메뉴에 가서 데이터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오늘 5월 2일 금요일 현재 시점에서 전국에 1,000만 원 이하의 경매로 살 수 있는 토지가 두 개가 나오네요. 이 두 개의 물건을 재미있게 한번 경매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1,000만 원 이하 토지 두 건 중에 그래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이 토지가 제 생각에는 1,000만 원 이하짜리 토지가 천안에도 있네요. 한번 들어가서 물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하시면 옆에 상세 자료가 나오는데 넓게 펼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주소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지가 97평입니다. 감정가가 5천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지방의 토지 기준 가격을 잘 모르지만 5천만 원 감정가인데 지금 최저 매각가가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입찰 보증금이 12만 원 정도만 있으면 이 토지를 입찰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중요한 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되팔거나 아니면 개발하거나 가치를 높여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매각기일은 25년 5월 26일 날로 되어 있고요. 최저 매각가는 923만 원. 그리고 GPT 전문가 3초 분석을 보시면 인사이트를 보겠습니다. 리스크가 낮은 편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 입찰 전 주의를 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네요. 토지인데도 임차인이 있다고 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소멸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낙찰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권리들은 다 소멸되는 거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니까 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는 건 임차인에게 뭔가 비용 전세 보증금이거나 아니면 월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금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유자는 김주희 외 8명이며 주된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위험 체크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매각 명세서상 한 명의 점유자가 있고 대항력 있는 점유자는 한 명입니다. 점유자 성함은 김성년님이고요. 점유가 실제 점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미상이라고 하네요. 전입은 27년 8월 13일 날 했고 보증금하고 차임이 없다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건 번호, 매각 담당 법관 기타 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확인해야 될 거는 점유자 성명 김성년님이고요. 점주 부분이 미상, 그리고 현황 조사 시에 주거 임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 기간도 미상이고요. 보증금도 미상이고 차임이 미상인데 확정일자도 미상이에요. 배당 요구 여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이 물건이 갖고 있는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자, 지상 건물을 위하여 토지 부분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토지를 경매를 받아도 아주 낡은 건축물이지만 건축물을 함부로 철거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이제 이 토지의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 자, 단 제시 외 건물은 제외합니다. 감정평가도 참고. 건물은 지상권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자 우선 매수는 1회에 하나, 1회에 하나에 허용하고요. 최저 매각 가격은 제시 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매각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 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 등기 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 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물건은요, 토지에 지상권이 있나? 그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점유자가 매각 명세서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점유, 목적물 내 점유자 부재로 임대 관계 및 점유 관계 조사할 수 없어 현황 조사 안내문 투입하였으며 관내 부동산 안내 동체류 확인서 및 전입 세대 확인서 열람 후 첨부. 전입자는 김성년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임차 금액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임차인. 대항력이란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으로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임차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로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가짐으로써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임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로운 매수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려면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보다 앞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따로 되어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에 등기된 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법원에서 배당해 줌으로써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임차인 대한 권리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매 파트너스에서는 상세하게 포인트를 짚어주네요. 자, 입찰가 분석을 한번 볼까요? 리치고 파트너스에서는 입찰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입찰가 분석은 감정가가 5,092만 1,760원, 최저 매각가는 923만 1,000원. 근데 AI 추정가로 보니까 실제로는 2억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가보다 AI 추정가보다 엄청 싸게 사는 거죠. 경매를 잘 받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 정리만 할 수 있다면 엄청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매각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돼서 경매가 진행되어 있는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요. 2024년 7월부터 경매가 급증했네요. 그런데 계속 경매가 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사 경매 물건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낙찰을 900만 원으로 받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잘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를 이제 산출을 해봐야 되겠죠. 현장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서 김성년님을 만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김성년님을 찾아서 만나야 되겠죠. 만나서 어느 정도 해결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경매는 입찰을 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국에 있는 1,000만 원 이하로 토지를 경매할 수 있는 물건을 한번 찾아서 딱 두 개의 물건 중에서 하나, 천안에 있는 토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리스크는 현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만나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매의 고수가 되는지 아니면 경매 아마추어가 되는지 그 수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치고 경매 파트너스 이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인사이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182번지를 저도 여기 가보진 않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천안역에서 직선거리로 2km 정도 되고요. 아산역에서도 직선거리로
천안 아산역에서 4km 정도 됩니다.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 단지도 있고 도로가 이렇게 골목길처럼 되어 있는데 대로변 바로 뒷블럭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이 집인 것 같아요. 거주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주하기는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토지죠. 여기에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로드뷰 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25년 3월달 로드뷰네요. 이 상태인데 현장을 직접 가봐도 이거 말고는 딱히 볼 게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여기인데요.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경매로 나온 토지를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이 토지입니다. 여기 삼각형 토지고요. 그런데 여기 이 주택이 지상권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거는 확실치도 않고 실제 거주하기는 힘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주변에 뭐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상태가 직접 가보고 싶긴 하네요.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희님의 지분 경매고요. 27분의 4 감정가격 5천만 원이고 경매가 900만 원대에 나온 거죠. 그래서 27분의 4 정도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매입니다. 지분 경매 확인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천안에 97평짜리 토지가 2억이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27분의 4 부분이 있는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지분 경매임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지금 내용 보시는 거 꼭 유념하셔서 경매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분 경매는 다른 사람들의 지분을 선매입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지지만 그들이 지분권자분들이 매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27분의 4 지분권자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경매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매 폼 저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경매 공부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상세한 정보들은 구독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사이트에 가입을 하셔서 한번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경매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리치고 경매 파트너스 플랫폼을 통한 경매 초보자도 할 수 있다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상세하고 재미있는 물건으로 찾아서 여러분들께 좋은 물건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저도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